안녕하십니까.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중3 학부모는요, 좀 있으면은 고1 학부모가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조금 긴박한 느낌이 있어요. 무언가 상당히 급격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요, 입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언가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부터 시작할지를 잘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신의 중3 시절을 떠올려 보지만 요즘의 중3은 많이 달라,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검색도 해보고 정보도 찾고 친구들 의견도 묻고 인근 학교 정보도 찾죠. 정보 욕구는 충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 기술적인 측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어 공부하는 방법, 영어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부하는 방법. 그러면서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을 채우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만 흘러 갑니다. 중3에서 고1로 간다는 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뭐 중3 겨울방학 특권 같은 것은 당연히 시켰고 아이가 나름 열심히 할 것이라 믿어보죠. 돈 냈으니까. 근데 고1에 올라간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더라도 성적은 중3 때보다 못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또다시 공부기술, 특별한 공부 방법을 찾아 산만리를 하십니다. 그 방법이 용한 학원이 어디야? 용한 과외가 어디야?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도 하고 그럴싸해서 등록을 또 시키십니다. 근데 결과가 맨날 실패해요. 성적은 안 오르고 돈만 나가야 돈만. 명문대 반열에선 점점 멀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한 학원과 과외 찾는 걸 멈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 도박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딘가에 아이한테 딱 맞는 곳이 있어. 획기적으로 아이가 개선될 거야. 뭐 이런 착각을 좀 하십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것도 믿음도 아니고 도박입니다. 도박. 카지노나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 많이 걸고서 주사에 던지면서 이번엔 내가 먹을 거야. 뭐 이런 희망이죠. 근데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과외도 시켰고 왜 아이는 개선 없이 그대로일까요? 근데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대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공부 근본입니다. 공부 기술이 아니라 공부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애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공부 근본이 안 돼 있는 아이한테는요, 공부 기술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봤자 아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흡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근본이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꾸면 뭐가 변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몸매가 그대로인데 옷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애가 변하냐고. 애 몸이 안 변하잖아요. 몸이 변해야 되는 거죠. 몸이. 송사리 새끼는요, 아무리 커봤자 송사리가 되고요. 고래 새끼는요, 아무리 안 커도요, 고래가 됩니다. 송사리 새끼한테 고래밥을 먹인다고 해가지고 고래가 되는 게 아니라 송사리가 됩니다. 송사리 새끼를 고래로 만들려면요, 송사리 새끼한테 고래 유전자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대의 자녀가 송사리 새끼라고 한다면은, 고래처럼 크게 성장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래 유전자를 자녀에게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가능할까요? 그 과정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요, 안 맞는 것이고 안 해본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픈 것입니다. 그 힘들고 불편한 게 사실 개선의 길입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아이에게 맞는 것만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한테 맞는다는 것만 시킨다는 것은 아이를 개선하지 않겠어 하고 동의합니다. 아이 개선은요, 안 맞는 것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맞는 것으로 만드는 게 개선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엄마 아빠는 항상 이걸 외면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대로예요. 일단 엄마 아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현재의 삶에 대단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때 엄마 아빠는 익숙한 것들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익숙하고 편한 것만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그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예, 나름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나름 힘듭니고 전 세계인들이 다 나름 힘듭니다. 근데 그 정도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지구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힘든 정도는요,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 그대가 현재를 유지할 정도의 동력인 거죠. 디폴트입니다. 그대가 그 정도라도 힘들기에 현재 벌고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가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지금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은 불편하겠죠. 이걸 편하게 만들 때 그대의 삶이 나아집니다. 즉, 안 해본 거, 안 맞는 거 죽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시기에 편안한 것들 중 무언가 하나를 하면 솔직히 맨날 하던 일인데 원인이 똑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일이 똑같은데 결과에 해당하는 수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달라지지가 않죠. 지금 뭔가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자녀의 공부에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원인과 원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름 열심이고, 학생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도 나름 열심입니다. 자녀가 자녀 스타일대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자녀의 성적이 나아지겠습니까? 자녀의 스타일로 공부해가지고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대로 계속 하겠다는데 어떻게 성적이 낮입니까? 안 낮이지. 그 나름 열심히라는 말이 되게 웃겨요. 전 지구에 나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디폴트 값입니다. 모두 각자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때 자녀가 하루 1시간 공부하다가 2시간 공부하면 2배나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하루 2시간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나요? 뭐 성적이 워낙 안 좋다면은 쬐끔 오르겠지만 충분히 오르진 않을 겁니다. 스카이 진학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절대 공부 시간인데 이게 하루 5시간이에요. 근데 2시간 공부는 3시간이나 부족하니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타령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근데 효율적인 공부라는 것처럼 웃긴 말이 또 없어요. 효율성을 측정하려면 점수인데 점수가 많이 나오려면 일단 많은 시간 투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효율성은 언제 따지는 거냐면 많은 점수를 확보한 후에 투자한 공부 시간을 분석해야지 가능해요. 처음부터 효율적인 공부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많은 공부도 안 해본 학생이 무슨 수로 효율적 공부를 합니까? 그대가 하는 일을 일단 검토 좀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돈 벌고 있는 일은요,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엄마 아빠가 효율적으로 일했습니까? 처음부터? 절대 아니죠. 죽도록 그 일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왜 공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어떤 일을 처음 맡자마자 효율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일을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봐야지 비로소 그 일의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자녀가요, 중3 때까지 성적이 좋았다면 자녀는 중학교 공부의 효율적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헤맵니다. 그럼 고등학교 공부의 효율적 방법을 아직 모르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공부라는 거는 언제나 과도한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도한 시간 투자입니다. 과도한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이 효율적인 방법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질은 양에서 나옵니다. 양이 중요해요. 양이 많아야지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화가지망생이 있는데 평생 한 작품만 그린다면은 그 작품이 명작으로 후대에 남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무지하게 많이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두 작품이 명작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어요. 그대의 자녀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법은요, 과도한 시간 투자를 공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스카이 진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인 절대 공부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5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 공부하는 게 절대 공부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35시간 공부가 필요하죠. 중3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절대 공부 시간 준수하면 스카이 진학 100%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공부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 결과는 당연히 비스카이죠. 예, 고1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고3 때 갑자기 서울대 간다? 이거 도둑놈 신보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거죠. 영화에서나 했지 실생활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는 완벽하게 물리학 적용을 받습니다.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절대 공부 시간을 지킨 학생과 불규칙한 공부를 해온 학생 중에서 어느 쪽이 명문대인 스카이에 진학할까요? 위 질문의 답은 그대도 분명히 합니다. 이 타이밍에 꼭 IQ 타령하시는 분이 좀 나옵니다. IQ가 높으면 공부 내용을 흡수하는데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IQ가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머리가 아주 좋으면 IQ 150 넘겠고, 머리가 조금 좋으면 IQ 130 정도겠고, 머리가 나쁘면 IQ 100 정도입니다. 이게 보편적이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IQ 150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두 명 나옵니다, 한 반에. 130 이상도 많습니까?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IQ는요, 100에서 120 사이에요. 서울대생의 평균 IQ가 1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IQ 높다고 절대 공부 시간을 안 지킨다고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IQ 높아도요, 절대 공부 시간 지켜야지 스카이 갑니다. 그리고 IQ 낮다고 절대 공부 시간 잘 지켜도 서울대 못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IQ는요, 학생들 간에 많은 격차가 없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면 50인데 이런 경우가 많냐고요. 극히 드물거든요. 150 이상이 얼마 안 되니까. 반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IQ는 10에서 2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공부 시간의 차이는요, 10배 이상 날 수 있어요. 공부의 질이다 효율성이다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무조건 양적으로 풍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공부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공부 방법이다 하는 공부 기술이고요. 공부 근본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 공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 근본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 공부 시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뭐 좀 더 많은 요소들이 공부 근본에 속하긴 하죠. 근데 단 한 가지 핵심 요소는 딱 한 가지, 눈으로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절대 공부 시간 5시간입니다. 아이가 절대 공부 시간도 안 채우는데 무슨 놈의 개선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죠? 도둑놈 심보죠. 그죠? 절대 공부 시간을 매일 채우려면요, 아이의 의지력이 강해야 돼요. 하루 5시간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안 쉽습니다. 일단 의지력이 강하려면은 아이 유전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까요? 유전자 특성 때문에 아이가 끈기를 갖고 있다면 끈기를 위한 습성을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또 무슨 말일까요? 또 유전자의 기능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타고난 사주팔자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유지한 행동 패턴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유전자에서 온 거고, 가정 환경으로 온 겁니다. 유전자는 누가 줬습니까? 엄마 아빠가 줬고, 이 가정 환경은 누가 줬습니까? 엄마 아빠가 줬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자녀는, 또 그대의 자녀의 행동 패턴은 엄마 아빠가 준 겁니다. 이 가정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즉, 부모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고방식을 바꿔줘야지만이 그 바꾼 사고방식이 자녀에게 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엄마 아빠가 지금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요, 아이의 개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자신들의 유전자 환경을 새로운 습관으로 그 기능들을 갖다가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각 종교마다 하는 말은 다른데 그 사실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죠. 예배하라고 그러고요. 그 천주교 하느님은 미사드리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참선 수행하라고 그러고, 또 시크릿, 우리 그 자기계발서의 대표자 시크릿은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상하는 거나 참선 수행하는 거나 미사 드리는 거나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연한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여러 단체에서 막 해주고 있죠. 결국 잠재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뭐냐면은 그때가 바로 지금 직전까지 머릿속에 넣은 기억 있죠. 그 기억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의식에 뿌리 박힌 행동 패턴인데, 그걸 습관이라고 표현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를 그대가 선호하든지,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있으면 어느 종교단체 선호하든지, 아니면 또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든지,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대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습관을 심으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단순한 말로 하면 패러다임을 바꿔라, 자신을 바꿔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지 그대가 변하고 그대 아이가 변하고 그대가 성공하고 그대 아이도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공부 근본의 핵심 요소가 절대 공부 시간인데 이게 그대 아이한테 완벽하게 장착이 되려면요 부모인 그대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도 일도 변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가야만 연락이 알아보면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부모도 안 변하고 아이도 안 변하고 학원과 가만 바뀌었으니까 옷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아이의 패러다임,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아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안 좋은 습관들 갖다가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애가 변합니다.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요. 이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절대 공부 시간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 전교 1등 공부 습관을 갖다가 신청하셔가지고 무료로 다 드립니다. 드리니까 그 책을 1시간 내로 읽으신 다음에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히 실천하실 겁니다. 여기 강의 업로드한 거 다운 게시판에다가 여기 다운받는 데를 해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 신청하시고 바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실천하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개선하고 아이도 개선해서 모두 다 행복해지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